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서울 36만 4천 가구, 경기 75만 6천 가구, 인천 15만 1천 가구 등 총 1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에는 경기 서남권에 가장 많이 공급되며 정부는 이 지역에 공공택지 사업을 통한 22만 6천 가구와 정비사업 4만 9천 가구 등을 합친 총 27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4,5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62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64.3% 증가한 수치이며 올 7월 전국 오피스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1,647만 원으로 지난달 1,557만 원 대비 90만 원 상승했으며 약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물 중축 시 보조금 지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과 규제 완화 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중에 경기 남부와 그리고 인천 지역에 공급될 58만여 가구의 세부 계획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서울 강남과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청약 일정 알리비를 통해서 또 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신청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시장을 보는 안목은 이분과 키워보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2020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이 정부의 대책들을 가지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과도 시장에서 나오는 실수요자들의 체감되는 입장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부장님과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가량 지나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소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이런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이제 세법적인 부분에 개정되는 내용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으실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에 새로 신설된 구간이 생겼죠. 10억 원 초과되는 구간에 새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대로 또 동일하게 구성이 되지만 이제 신설되는 곳은 45% 최고 소득세가 이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등록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등록세는 나와 있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변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주택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주택부터 4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세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주택일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8%,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8%이고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 그리고
4주택 이상도 역시 1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정되는 내용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2주택까지는 동일한 종전 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3주택 적용 부분부터 이제 8%를 적용을 시키는데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다음 주택을 어떤 3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들은 다 포함이 되지만 세 번째, 두 번째 주택을 어느 지역에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다. 이렇게 변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최고 세율입니다. 12%,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처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전 세율을 1가구 2주택 우선시 1주택 세율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게 됐었을 때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주택으로 적용받고 대신에 첫 번째 주택 내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과 멸시를 했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3년 이내에 처분을 못하게 됐었을 때는 8%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추가돼서 추징된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취득하실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사람들도 이제 잘 구성을 잘 보셔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4.6%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들 다주택자의 그런 취등록세보다는 이제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7월달 오피스텔의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수 들어갈 때는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오피스텔을 자체적으로 취득할 때는 4.6%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주택을 만약에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시에는 취득세율을 3.5%에서 12%,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야기가 많았었던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 현재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 최고세율까지도 이제 6%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또한 200%가 아니라 300%까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고령자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주택 수요액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율, 공제 세율을 이제 10% 상향을 시켰고요. 합산 공제율도 70%가 아니라 80%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도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이제 단기주택의 투자로서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행에서 주택 외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1년 미만에 이제 입주권도 이제 그 주택수에 간주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간주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고세율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각각 70%, 60%를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세금적인 부분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씩 추가로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0%, 20% 2주택자의 중과, 3주택자의 중과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20%에서 30%로 중과하는 모습들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역시 또한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처분해야 될 주택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세법적인 부분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이 또 유지는 되는데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가 된다는 점, 이 점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최고로 내가 80%까지 받기 위해서는 거주까지 직접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기존 요건은 이제 전입 신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입을 시켜놓는 이런 방법으로서 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권 취득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까지도 주택수에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 종부세 강화, 법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법인의 그런 또 이점들도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직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법인의 보유 물건들 중에서 이제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기숙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주택 최고세율 6%를 적용을 시키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뭐 조정 폭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6%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3%나 6%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또한 6억 원의 공제액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모든 금액들을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한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8년 장기 임대 등록 시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었던 부분도 없어졌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이제 뭐 25%까지 냈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세율, 법인은 추가세율을 냅니다. 10%의 추가세율이었는데 이제 20%까지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확한 세법적인 세금 내역들을 좀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에 주목해볼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주택자들과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굉장히 커졌고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내용, 개정되는 사항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사항들이 짧은 기간 안에 또 바뀌다 보니까 혼란 느끼시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저희가 발빠르게 또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문가를 따라서 투자 지역을 소개해드린 자리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8억 원에서 8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 7호선 라인의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방배동 하면 학군 좋고요. 또 좀 잘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규제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들의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의 상승분들이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어떻게 보면 올랐었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유형들에 있어서 혜택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런 주택들 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으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배동은요, 한강 이남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신반포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가장 한강과 인접되어 있기도 하면서요, 교통편 편리하고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까지의 진출입도 너무나도 용이해진 모습들에 거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원의 녹지화라든가 또는 교통편들 굉장히 우수한데요. 9호선과 4호선, 7호선과 그리고 2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방배동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이제 주택들의 밀집도에 있어서도 학군이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3룸이 굉장히 인기 있다라는 모습으로 3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남쪽에는 남부터미널이 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편 또는 이런 고속터미널의 고속버스의 그런 이용들도 굉장히 용이한 모습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교대역을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이제 서리풀 터널 통해서 이제 교대 라인을 지나갈 수 있는 테헤란로 그리고 벤처 산업 벨트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강남권에는 이제 봉은사로의 그런 성형이라든가 의료관광 산업 벨트 그리고 테헤란로의 일반적인 강남하면 생각나는 이런 대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산업벨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 양재 R&D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까지 굉장히 많은 업무시설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20만 명 이상의 그런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국제기록 복합지구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의 연결선으로서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서 주변에 많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업지 위치 주변에 보시면요. 많은 방배 재개발 지역들 또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북쪽 라인으로는 유명한 지역이죠. 설해마을 카페거리라든가 설해마을의 고가주택들의 밀집도 그리고 또한 방배동의 재건축 사업들 카페골목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고급 주택단지로서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몽마르트 공원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면서 많은 그런 생활의 질들을 올릴 수 있는 모습들, 일자리의 그런 접근성 그리고 교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가의 그런 구성도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줍니다. 자, 내방역은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상향, 이제 사실상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의 상향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용적률이 4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방역 일대에 21만 제곱미터를 이제 복합적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라든가 문화, 상업, 업무시설들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 지역의 주택들은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배동 가면은 이제 재개발 소식 또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배 5구역이라든가 6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은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방배동 자체 내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 도시재생 종합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블루밍 이제 그 플랜이라고 해서 5가지의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의 셔틀이라든가 또는 미니 센트럴파크의 조성 그리고 뭐 재건축이라든가 노후 정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의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당역과 이수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라인입니다. 이 지역 굉장히 교통의 흐름들이 좀 불편했었고 많이 막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환승센터는 조금 더 용이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이제 주상복합의 건축 사업들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이곳 방배동에는 내포되어 있다. 자, 바로 옆인데요. 서리풀 공원에 이제 군부대 시설이죠. 그 정보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전을 하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복합 문화 시설들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됩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2조 4천억 원의 총 공사비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의 산업벨트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 일자리라든가 경제의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돋움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입니다. 뭐 서초동의 동쪽과 그 서초구의 동쪽과 서쪽을 좀 나눠놨었던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인데 많이 막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이제 지하화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에는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이런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의 생활에 그런 편리성들 좀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하 구간에는 간선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피드웨이 형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그런 차량들이 이제 진출입할 수 있는 교통의 핵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강남권 내에서도 이 지역의 메머드급 사업이죠. 그래서 7km 정도의 규모를 전체 폭 40m의 규모로 지하화시키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초구의 큰 대형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주변의 호재들 그리고 교통 소식까지 보시면서 매력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좀 가격이 맞아야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3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요, 2년식 물건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7, 18년도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임차가 맞춰져 있는 모습이죠. 사실상 이제 법인 물건이면서 조금 싸게 나올 수 있는 매도 물건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실거주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8억에서 8억 2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주변에 투룸의 다세대 주택 가격대가 이미 6억 원대를 넘어섰고 6억 중반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룸으로서는 굉장히 59제곱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평형대의 안성맞춤인 가격대 형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를 두고 있어도 이제 거주 목적으로 안성맞춤인데 주변에 학군들을 우수하고요. 공원 조성되어 있고 역세권 가깝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대는요. 6억 3천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강남권에 1억 7천대 투자가 가능한 3룸,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월세 시에는 200에서 2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보증 금액을 1억 원 정도까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 3억 중반대 정도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방배동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방력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종상향이라든가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블루밍 방배 플랜으로서 도시 재생 사업이 같이 함께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정보사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부터 이런 복합 문화 시설들 공연장들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까지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방배동에 위치한 지역 분석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토지의 가치가 오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널찍한 3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번에 확인할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투룸구제 다세대 주택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구 쪽 가볼까요? 자, 투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영등포입니다.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영등포 내에서 양평동 하면은 이 9호선이라든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함 그리고 또한 한강을 끼고 있어서 공원의 녹지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북향 라인으로는 한강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목동의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영등포의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집가는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중공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의 그런 역할들, 많은 그런 건물들의 땅값의 상승분들을 예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의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 내에 지식산업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가까이에는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상암 DMC의 방송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런 산업벨트들 구성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통적인 구도심으로 알고 계시는 공덕 업무타운이라든가 도심 CBD 지역들도 접근성이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의 그런 G밸리라든가 또한 9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까지도 앞으로는 뭐 급행철도를 타고 이동을 하신다면 뭐 15분 정도, 2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굉장히 업무시설로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이 가장 큰 포인트, 수요층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통 호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회의사당부터 시작을 해서 신월 IC까지 재물포길을 이제 지하화하는, 경인로를 지하하는 사업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신안선선의 복선전철도 서남권
수도권의 가장 큰 교통 호재죠. 그래서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그런 광역 철도망의 구성으로 상업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파크원 여의도의 개발 사업들 파크원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옛 MBC 사옥부지도 복합 건물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63빌딩만큼이나 랜드마크의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의도 용산에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투자처로서 또 많은 일자리 업무 시설로서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또한 재건축 사업들도 같이 함께 지금 뭐 그 영등포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도 같이 끝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투자도 많이 하셨었겠지만 아직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등포 하면은 정말 확실성 가지고 있는 안정성 가지고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부분이든 구성을 좀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이 좀 적죠.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대이고요.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이제 3,500에서 4천만 원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가가 지금도 한창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의도와 아주 가까운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자,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책 알아보시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연락 주시는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리동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가볼 두 지역 궁금합니다. 각각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어떠한 그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들이 계속 어떠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상가가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때에 따라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절세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 다들 세금 부담 많으시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유형 첫 번째 오피스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인데요. 9호선 가양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3,8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요즘 집값 오르는 게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아직 저평가 지역 아닐까 싶어요. 자, 강서구 화곡동 입지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번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치한 곳은 바로 강서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3대 도심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 발표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볼 곳 바로 이제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이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강서구의 입지를 한번 봤을 때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일단은 김포공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서울의 끝자락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김포라든지 그리고 또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천이라든지 이러한 수도권의 지역과 경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강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서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 안에서 1인 가구 또는 3, 4인 가구, 1인 가구나 2인 가구, 3, 4인 가구가 그렇게 이제 비중이 높은 지역, 비중이 낮은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표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굉장히 중요한 표이죠. 앞으로 그 지역의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인가 또는 정체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뭐 마포구라든지 영등포, 송파, 양천 이러한 지역들인데, 이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 단기적인 투자는 절대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러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소형 가구를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제 꾸준한 임차 수요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강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어떠한 증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확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호선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5호선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강서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서구라는 지역이 사실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9호선이 개통이 되었죠. 바로 9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꾸준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만큼 어떠한 이제 9호선에 대한 어떠한 계속되는 프리미엄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로선 9호선과 그리고 또 5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오피스텔의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택가의 어떠한 안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로변,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개방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강서구가 뜨는 이유가 업무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업무단지.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부터 이제 마곡지구라는 그러한 대규모의 업무단지인데, 이러한 업무단지에 대한 어떠한 수요들, 이러한 수요들까지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서구는 이러한 이제 녹지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매물지 인근에 이러한 이제 근린공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책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생활 인프라들 또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마트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학군이라든지 바로 인근에 이제 초중고 고등학교 이러한 학군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리해 보이네요.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하철 프리미엄까지 누려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대표되는 호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하는 서남권, 이쪽 화곡동에 대표되는 호재는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호재들, 그러한 호재들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강서구를 한번 봤을 때 강서구라는 지역이 뜬 이유가 첫 번째로는 9호선에 대한 어떤 개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곡지구가 있었죠. 마곡지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뽑자 하면은 바로 원종 홍대선입니다. 원종 홍대선. 이제 부천에서부터 지금 강서구를 지나서 마포로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인데, 지금 이 노선을 자체적으로 어떠한 예비 타당성을 해봤더니 9호선보다 사업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인데,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 높다 하면은
사업성이 높다 하면은 어떠한 이제 착공에 대한 어떤 시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이 두 개 노선을 10분대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 이 노선이 개통이 될 때에는 바로 강서구청에 역이 생깁니다. 강서구청에. 그렇게 됐을 시에는 1분의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어떠한 이제 전철에 대한 대규모의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봤을 때 바로 이제 마곡지구입니다. 지금도 마곡지구는 타워 크레인, 그러니까 공사 현장들이 아직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업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할 수 있는 것은 LG입니다. LG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롯데, 이랜드, 이러한 대규모의 업체가 입점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이곳은 그 단순한 일자리에 대한 어떠한 그 단지가 아닙니다. 국가 산업단지를 어떠한 추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센터가 입점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이제 고소득층이 그 일대에 몰려들게 되면 해외 사례도 있고, 그리고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층, 어떠한 이제 그 소득에 대한 그 주변의 집값이 함께 상승을 하더라라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이제 그 기업체들이 입점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강서구의 주변의 집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이 주변에는 지금 물론 이제 소형 주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형 주택들,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따졌을 때 30평형대 붙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를 하는, 근로를 하는 그러한 수요들은 1인 수요라든지 2인 수요들, 20대, 30대들도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러한 수요들이 이 주변으로 어떠한 주거지를 찾는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호선보다도 기대되는 노선까지 들어온다면요, 정말 집가 상승이 크게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확실하니까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강서구 화곡동 투룸 오피스텔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3,800에서부터 2억 8,300만 원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1,800에서부터 2억 5,300만 원.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7,800에서부터 9,800이 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가격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길게 보라고 하셨거든요. 이 지역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꾸준한 인구 유입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지금 서울 자치계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 순위가 2위에서 3위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 안에서 많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 지금 대부분 정책들이 업무 단지보다는 어떠한 주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데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에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종 홍대선의 최대 수혜처라고. 그 이유가 생기게 되면 개통을 할 시에는 1분의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니까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원래 부동산은 뭐 입지가 생명이라고 하지만은요, 상가만큼 입지가 중요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입지로는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그러니까 2호선이랑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서초대로에는 굉장한 광역버스들이 다니죠.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이 발달이 되면은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동인구죠.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주변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굉장히 또한 풍부합니다. 바로 지금 이제 서초의 법조타운, 그리고 또 대학가, 그리고 또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테헤란 벨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일자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남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가가 형성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입시학원까지 지금 위치한 바로 블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교대역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초역세권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안에서 이러한 이제 그 혼잡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용량들, 전철에 대한 이용량들을 따졌을 때 2호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순환선이죠. 2호선을 따라서 굉장히 투자를 한다면 안정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는 곳은 바로 교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이라든지 역삼동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일대에 있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전문직들이 많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떠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뽑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와 그리고 KT가 공동 개발을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활권. 우리 인구들이 한 지역에서만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생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지역에는 그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 인구가 있겠죠. 이렇게 서울을 봤을 때 색깔이 짙을수록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들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학군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점이죠. 다른 지역으로. 그 생활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 인구를 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들이 서울 인구만 따진 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인구까지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표를 이제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생활 인구 상위 그리고 하위 서울시 자치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지역에 위치한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선 생활 인구까지 포함을 시킨 그 수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강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그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 인구들이 계속해서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어떠한 소비층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만나보는 것은 상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가. 이러한 이제 수요로 인해서 상가의 어떠한 매출까지 영향이 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나볼 곳은 상가로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상가로서의 임차인 그리고 또 업무시설에 대한 임차인까지
이렇게 임대 놓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이라는 위치적인 메리트를 가져가면서 학군 부분도 만족시켜주는 지역이니까요. 뭐 직장인이나 학생 등등 유동 인구는 검증이 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까요? 네, 한번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계속해서 변화가 불어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를 따라서 강남역을 지나 서초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개발이 단절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 그리고 교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서초대로에는 굉장히 높은 어떠한 빌딩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의 개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어떠한 추가 검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신식의 건축물들, 그리고 또 이쪽 바로 이제 강남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가용지에 대한 어떠한 개발 방향들,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라는 점이죠. 바로 강남역 옆에 그 롯데칠성 부지, 현재 이제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가 지금 이제 업무 시설로서 지금 계속 어떠한 이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리풀 공원 위쪽에 친환경 업무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로 따졌을 때 이 일대, 그러니까 교대역 주변으로는 어떠한 이제 상주 인구는 물론이고 유동 인구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뭐 상가나 업무 시설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초구 서초동 상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2억 6,500에서부터 6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부터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가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어떠한 한도가 더 높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4천에서부터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도움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즘 뭐 규제 때문이라도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좀 정리를 하고 상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이죠. 종소세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주택을 매도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상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지역은 이 신축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가시설과 업무시설로 동시에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바로 강남역과 그리고 서초역의 업무시설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대규모의 업무시설. 그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남입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가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전략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상가였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